이제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정동춘 박사님이시고 전 재단법인 K스포츠재단 이사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고생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난 4년을 되돌아보자면 어땠는지 우선 그 심정을 네. 이야기하라 그러면 네. 참 말문이 막힙니다. 우선은 네. 가슴에 맺힌 이 억울함을 그 사이에 좀 풀려고 네.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만 어디다 제 얘기를 네. 경청해주는 매체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는 그런 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최순실 씨가 자주 단골로 다니는 마사지숍 원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니 박사님에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마사지숍 원장 하셨습니까 진짜? 이 마사지샵은 네. 제 인생에서 누구를 마사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처음에는 누가 저렇게 장난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날 아마 그 2016년도 네. 9월 20일 날짜의 신문, 한겨레 신문으로서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날 이후로 신문에 대문자가 만하게 저에 대한 모든 명칭이 네. 스포츠 마사지 센터장입니다. 제가 누가 이런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건가 하고 그 당시에는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차근차근히 자리를 계속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해명도 해보고 반박도 해봤는데 그게 그래서 언론에 안 나가던가요? 사실은 그 억울한 심정을 태극기 집회에 가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기도 했습니다만 네. 큰 이슈가 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언론도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제 억울한 사정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는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 청문회 할 때도 크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네. 그 이후에 신문, 언론, 여러 가지 어떤 TV라든지 이런 매체에서 계속 마사지 센터장으로 네. 아예 낙인을 찍어놓고 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또 오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제 가족, 제 친구 전부 다 저를 소위 어떤 그런 마사지사라고 네. 이렇게 여기고 있어서 제가 너희들이 뭘 알겠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뒤집어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저 개인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그냥 마음 아리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자면 마사지 숍을 박사님께서 마사지 숍을 운영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소용이 없고 허공 속의 외침이었고 아무 언론에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잠깐 방송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운동 처방 분야에는 거의 제가 초창기에 개척자적인 어떤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에 관련된 방송 보도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500여 회 이상 언론에 비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톤을 보면 네. 이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마사지사 오직 네. 그거로만 몰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문을 참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괘씸하기도 하고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당장이라도 당장 이렇게 기분으로 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무슨 가해라도 하고 싶은 그런 격분한 마음이 일 때도 거의 매일 있었던 거죠. 당시 한 2016년도 말부터요. 2017년도, 2018년도까지 불면증 내지는 공황장애까지 상당히 많은 이 신체 정신적인 이 어떤 그런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쪽 세력들한테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마사지숍 원장을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쪽 세력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몰아붙이는 거죠. 네, 그래야 어떤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야지 K스포츠 재단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재단 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을 마사지샤를 앉혔다.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어야 되니. 제가 이사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정치나 기타 이런 일반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네, 전혀 모를 정도로 네. 제 학문적인 이 관심만 유지하고 살았던 평범한 그야말로 이 체육학도였던 쌤인데 이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 이런 관련돼서 네, 사회를 알게 되니까 네, 참 이 도덕, 양심, 네. 정의, 네, 규칙 네. 이게 없어요. 갑자기 저한테서 그런 것들이 떠나가니까 아주 참 막막했습니다.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앞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그런 어떤 자괴감도 들었습니다만은 이대로 네. 당할 수만은 없다. 네. 어떤 투쟁이라도 내 개인을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네. 나 말고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뭔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한겨레신문의 그 김의겸 외 14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 혼자 싸우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대 15입니다. 이게 재판을 해도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 한창 이슈가 됐을 때 걔네들은 거짓 선전을 한번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한참 뒤에 나오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래서 얘네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증명을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거짓말을 통해서 당장 얻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희생을 당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2016년도 이후에 제가 소송을 한 30여 건을 진행을 해 보니까 민사 소송하고 이제 행정 소송을 같이 재단 설립허가 취소 관련해서도 관계되는 걸 해 보니까 어쨌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그런 싸움이라는 어떤 생각도 들지만 일단 그 상대에게 일깨워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보통 소송 한번 시작하면 6개월서부터 그렇죠. 1년 가는 것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상대가 변호사 법률 대리인도 선임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법정에도 왔다 갔다 해야죠. 준비 쓰면 써야죠. 그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했던 일들을 그를 통해서 고통을 받아요. 맞습니다. 한번 느끼겠죠. 네. 네. 당시 생각을 해보면 네. 탄핵의 딱 시작점이었거든요. 네. 스타트가 한겨레 신문 그 기사였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TV조선에서 방영을 했고요. 50일 전부터. 네. 그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첫 시작이니까 그냥 밀어붙였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추리하기로는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당연히 그 정도 갈 수 있는 스펙과 자격 요건을 갖추면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에 대한 소설을 써야 되는 거고 파상 공세로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남자인데 여자로 만들어버린 거랑 그렇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탄핵까지 갔고 대통령이 바뀌었고 나 작금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김의겸 그 한겨레 김의겸 외 14명이 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아까 김창금이라고 한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이 기자들하고의 어떤 전화 통화를 이제 하지 않을 결심을 하고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 재단에도 또 거기에 또 뭔가 관련되는 사람이 있었든지 이제 경영지원본부장하고 또 상임이사가 저한테 와서 우 기자니까 받아달라. 네. 속았죠,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또 그 박영선 의원이나 손혜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그렇겠지. 왜냐하면 국회 청문회 할 때도 노승일이가
이게 그것들이 이제 그 어떤 보면 이 사업본부장이에요. 네. 그래서 사업본부장이 또 서로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 일단 거기에서 이제 우호 기자라고 해서 김장훈 기자하고 통화를 해서 네. 지난 아까 그 메일 대구 메일에서 네. 나왔던 그 기사 네. 이력서를 네. 김장훈 기자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내지 않고 마사지 센터장으로만 냈던 거예요. 저는 정말로 한겨레 신문의 요 관련 기자들이 양심에 불량을 했고 양심 불량을 했고 기자로서의 어떤 자격박탈을 당해도 싼 아주 싸구려 기레기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료가 있었겠지만 네. 그건 전혀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자, 이 이사장은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하고 프레임 짜놓고 작당했던 그냥 그걸로 거죠. 가는 거죠, 그냥. 네, 그러니 탄핵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역사 속의 희생자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대 권력이 절대 이 이력이, 이 경력이 나가지 않게 네. 모든 힘을 다해서 막아낸 것 같거든요. 이걸 갖다 어떻게 마사지사로 그냥 둔갑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일단 저 한 개인은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네. 당한 상황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 팀의 팀장격인 김일겸 씨가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다는 하모킹이 생겼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 무슨 이렇게 팀이 있어서 네. 마치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해내고 잘 마무리를 했으니까 보상을 주는 건가? 농공 행사를 농공 한것 같아요. 행사니까. 농공 행사를 그런 하는 느낌이 거예요. 들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동기가 있는데 그렇죠. 뭐 돈이든지 성진이든지 네. 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당연하죠. 사람이 뭐 봉사 이거는 또 뭐 이런 일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거는 네. 부담이 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게 성진이 아닐까. 그리고 이 김일겸 기자의 네. 또 그 팀들이 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던 뭐 김청흠 기자나 이런 뭐 기자들이 다 성진을 했더라고요. 내부에 사람을 찾으니까 다 성진하고 이 모든 행태의 정점은 청와대다. 소위 말해서 민자운동하는 사람들 주사파 어쩌고 얘기하는 걸 저는 사실은 그 내막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딱딱 이렇게 뭔가 끼워 맞춰져 가는 것을 볼 때 놀라운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성태 의원, 이혜원,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도 더 심하게 저를 공격하는 걸 보고 새누리당의 의원이 맞나 할 정도로 저는 의심을 했어요. 네. 참 정치 세력들의 참 이합집산이 또 한 번 문제고 네. 또 탄핵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어쨌든 저 한 개인이라도 김여겸 및 그 나머지 기자들에 대한 자기들이 한 짓을 알게 하고 각성하고 좀 적어도 1년 이상 네. 좀 이렇게 뭔가 깨닫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네. 제 한 몸 바쳐서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저들의 어떤 그 소위 만행의 여지한테는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렸으니까 네. 네. 그들을 좀 진정시키고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네. 분명 이혜원 의원이나 아니면 김성태 의원, 뭐 하태경 의원, 그 국회의원실에 보좌관이 9명이고 보좌진이 박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학력이나 이력이라는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조사하면 다 이거 나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보 공개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네. 정보 공개 청구하면 다 압니다. 다 네.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마사지숍 운영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그분들은 분명히 져야 될 겁니다. 분명히 져야 되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박사님께서 정동춘 박사님께서 지금 싸워 오셨는데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공당으로서 저희가 함께 아주 많은 당원들과 같이 싸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싸우는 게 인지상정이고요. 당연하죠. 네. 네, 그게 당을 만든 이유고 힘이 생깁니다. 네, 우리가 젊은 애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입니다. 네.
이 마사지사의 오명을 네. 벗고 당당하게 이 햇볕을 받으면서 걷고 싶은 것이 한 개인으로서의 작은 소망입니다. 또 그런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 자기들 목적을 이루려고 네. 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또 무자격 기자들을 또 네. 척결을 해서 네. 세상이 깨끗하고 또 이 자유롭고 네. 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이 되도록 저 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딱 두 가지 더 질문을 더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인면수심으로 행동했던 기자가 승승장구하면서 후보로 나오고, 그리고 노승일이라는 그 사람은 사회운동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걸 보셨을 때 과연 뭐 저 같으면 나라를 떠나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네. 잠시 잘못 생각해서 네. 내부 문건 들고 또 정치인한테 속아서 네. 갖다 바치고 예. 또 그 대가 혹은 보상으로서 저 비례대표 나가 사회운동가로 나가 있는데 진정 본 모습은 본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이 짧아서 굉장히 이 운동선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수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K스포츠 재단이 그런 친구들에게 좀 이 사회 이 참 정글 속에서 네. 사기당하고 보통 뭐 연금 받아가지고 목돈 지지만 네. 친구들한테 당하고 뺏겨요. 저기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K스포츠 재단의 어떤 그 기금을 통해서 그들의 복지를 조금이라도 좀 도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무산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탄핵의 시작이었고 그 끝이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지금 감옥에 계실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 억울한 마음. 안에 계시지만 네. 사실 제가 뭐 최순실 씨가 저를 뭐 이렇게 픽업했다고 그러는데 추천은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이력서 들어가서 네. 인사검증팀에서 네. 저 전 직장을 다 전화를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검증 받은 후에 네. 이사장으로 갔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재단에 가니까 이미 뭐 여러 외부로부터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러면 제가 그거를 좀 불식시키고 척결을 하고 네.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뭐 그 저쪽 편에 어떤 이 국회에서도 계속 사임해라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사 2명이 앉아가지고는 그 불법 이사회를 통해서 저를 해임함으로써 약 30여 건의 이 민사소송에 휘말리고 뭐 거의 가산을 탕진하다시피 했지만 많은 걸 배웠고 또 체계적으로 투쟁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막 비싼 수업료 내면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님은 곧 아마 영의 몸에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이 기원컨대 어쨌든 몸 다치지 마시고 마음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출소를 하셔서 여생을 좀 마음 상하지 않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원드립니다. 네. 인사 검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민정실에서 인사 검증은 거죠. 정말 네. 이 얘기도 전 처음 듣는데 인사 검증을 한 사안입니다. 인사 검증을 하고 스포츠 재단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추천은 그걸 누가 할 수 있지만 네. 그걸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누구는 추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추천은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 검증을 했냐 안 했냐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대통령의 이 시작부터 해서 대통령의 억울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손쓸 네. 어떤 이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노력을 해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투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이런 사례가 이번에 있었다는 거를 과연 저쪽에 이번 촛불 집회 때 촛불을 들었던 젊은 사람들도 알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영상은 저도 봤지만은 저희 다른 유튜버들도
요 부분만 따로 편집해서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굉장한 모함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파 정당까지도 그런 식으로 이번에 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그 놀라워요. 이런 게 가능한가? 일사불란하게 말을 맞춰서 질문을 한다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진영이 다른데. 그래갖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뭐 공통점이 있었죠. 그 네. 사람들 전부 다 탄핵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봤을 땐 공통 분모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쟤네들은 어떻게 좌와 우의 정치는 분명히 이념이 달라야 되는데 왜 같이 공조를 했는가, 이 부분도 의심이 되고, 그리고 그 보도했던 그 기자들, 청와대까지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잘은 몰라도 제 그냥 개인적인 음모론적 시각에서는 언론과 정치와 기타 등등 여러 조직들이 하나의 커넥션으로 묶여서 이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게 이번 탄핵의 어떤 실질적인 배후 세력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4월 15일 날 의원들이 뽑히시는데 네. 네. 부탁하건데 네. 네. 이 보수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는 말을 네. 다시 듣지 않도록 네. 똘똘 뭉치셔서 좀 개인이 아무리 네. 의견이 이렇게 있더라도 네. 또 이 전체를 단합하고 또 서로 뭉쳐서 이 나라를 주사파 네. 386한테 맡기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이 의원님들 부탁하는데 새로 당선되시면 당내 분열을 어떻게든 막으시고 단합하셔서 이 나라를 어쨌든 이 자유,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네. 부디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국정을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거칠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새벽당이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32번가의 기적 새벽당이 만들겠습니다. 비례정당은 32번 새벽당.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4월 15일 여러분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